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지난 공부 시간에는 관할 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원고 주소지 소재지에서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에서 한다는 내용을 갖고 계속 이어서 우리 교재 203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공부는 203페이지 그 소장 송달에 대해서 수령 여부라든가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는 이러한 그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구두 변론하고 증거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회 변론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1회 변론길이 잡히게 되면은 이 진술을 하는데, 뭐 구두로 진술하는 건 아니고요. 가게 되면은 그 서류로 원고 주장과 피고의 그 주장과 서로 간의 그 다툼이 이렇게 그 변론기일이 결국은 재판기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기일이 열리게 돼서 그 재판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원고 피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입증 방법이라고 있어요. 원고가 또 피고가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는데요. 이런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증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갑제 1호증, 뭐 갑제 2호증, 원고가 제출했을 때 갑이라고 입증 방법에 쓰는 거고요. 또 피고가 제출했을 때는 을제 1호증, 을제 2호증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입증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뒤에 첨부 서류를 또 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인 경우엔 법인 등기부 등본, 또 각 기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쭉 작성하게 됩니다. 또 소장에는 원고 피고를 표시하는 주소, 또 법인, 원고 피고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건 청구하는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뭐 이런 식으로 좀 쓰고요. 원고가 판결받기를 원하는 요지를 기재하는 것을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그 청구 취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청구 원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라든가, 여기에는 굉장히 자세히 써야 됩니다. 청구 원인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재판의 전략상 1회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소장에 너무 자세하게 쓴다 그러면은 또 그 피고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변명을 대면서. 그러니까 너무 100% 자세하게 소장에다가 적어주진 않습니다. 피고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이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이러한 그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답변서, 원고, 준비 서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법원은 사건이 재판하기에 굉장히 이제 성숙한 단계에 있다. 여기 말씀드린 것 같죠.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때까지의 그 원피고 간의 주장과 증거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또 변론이 종결됐다, 결심합니다, 뭐 종결됐다, 뭐 이럴 때 다시 재개도 할 수 있습니다. 결심한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변론 종결이 되고요. 선고기일이 이제 그 잡히게 되면은 그 판결문이 이제 송달이 됩니다. 여러분 판결 선고기일에는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원고가 이겼는지 피고가 졌는지, 또 피고가 이겼는지 원고가 졌는지에 관련된 원고 승, 뭐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소장 작성 요령이라든가 뭐 이것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 205페이지에요.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항소를 하고 뭐 상고를 하고 항고를 하고 상소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소, 상고, 항고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요 상소라고 합니다. 비슷비슷한 지금 얘기예요. 상소한다 그래요. 1심 재판에 불복해 가지고 항소하는, 항소 또 상고, 대법원까지 2심에서 불복해서 또 재판을 하는 상고가 있고요, 항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상소라고 불러요. 상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항소, 상고, 항고, 상소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잠깐 좀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게 항소입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 그러니까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청구하는 걸 상고라 그래요. 또 항고는 지방법원의 1심 결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 신청하는 거고요. 또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는 게 재항고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도 항소, 상고는 1심, 2심 재판에 불복해서 가는 거고요. 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이에요, 지방법원에. 그래서 항고, 재항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상소라 그래요. 전체는 상고가 아니고요, 상소, 소를 올린다, 상소. 이 중에 1심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소. 그 다음에 2심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 지방법원 1심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 또 항고에 불복하는 게 재항고라고 합니다. 항고심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을 재항고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불복하는 통틀어서 상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결, 결정, 명령, 이게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결정과 명령은 비교적 우리가 간단한 사건을 할 때 이렇게 판결문하고 조금은 간단한 내용이죠. 판결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공유물 소송 같이 소장을 접수해서 원고, 피고가 이렇게 공방을 거치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려주는 거를 이제 판결이라 그래요. 판결 선고. 그래서 판결 선고 기일이 있고, 또 우리가 상소를 전체적인 내용,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금. 그렇지만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이 내용들을 좀 구별할 줄 아시고,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런 것들 모두 상소다 한다. 결정명령, 판결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라고 그러고, 소송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고, 뭐 인도명령 사건도 있고, 보전처분도 있고, 보전처분이 이제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데, 보전처분에서는 원고 되시는 채권자, 피고 되시는 채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그런 서류를 받게 되면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채무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서면을, 소장을 또 이렇게 작성할 때 이러한 용어를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원고는 소장, 피고는 답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 서면이고요. 변론이 종결이 돼도 참고 서면을 제출해 가지고 변론을 또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서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장이 원고가 법원에 처음 제출한 서면을 소장이라고 그러고요. 원고가 피고가 누구인지 정확히
위에다가 그 주소라든가 명확히 결정을 해가지고 법원에 접수해야 됩니다. 소장을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는요, 꼭 30일 내에 답변서라는 피고 입장을 담은 서면을 내야 되고요. 답변서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서로 그 공방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원고의 주장과 또 피고의 입장 뭐 이런 거를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준비 서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원의 재판부에서 볼 때 원고하고 피고하고 양쪽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 종결을 하더라도 더 또 그 사이에 제출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참고 서면을 내서 변론을 다시 재개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판결 선고가 됐더라도 변론 재개 신청을 하면요, 한 번 또 변론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입장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변론 종결 전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서류로 보고 있고요. 변론 종결 뒤에 제출되는 이런 참고서면 같은 경우에는 꼭 참고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 종결된데도 불구하고 재개가 되는 경우, 제가 소송한 경우에 피고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참고서면을 넣어가지고 변론이 재개된 사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고 피고 간에 아까 뭐 제목, 당사자의 성명과 또 그 주소, 사건명, 우리가 그 부당이득금 완환 청구 소속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좀 써야 되고요. 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작성 날짜, 또 원고가 제출한 소장 같으면은 제출 당사자인 원고 이름하고 날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느 법원에 제출했는지, 제출 법원의 이런 표시들을 쭉 한 9가지 정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제목하고 원피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원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법인이죠, 지금 주식회사 원고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입증 방법 밑에 첨부 서류에 법인 등기부 등본, 전부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한다, 이렇게 써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법정 대리인을 표시하게 되면요, 법정 대리인에는 뭐 저기 재판부의 그 변호사, 법정 대리인, 그런 법정 대리인을 위임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고요. 또 법정 대리인 중에는 뭐 공동대표, 법인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기재해도 되고, 또 선정 당사자라 그래요. 선정 당사자를 지정해 가지고 제출해도 됩니다. 또 우리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송 대리인까지도 같이 거기다가 표시하게 되고요. 사건 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의 소송, 또 지료 청구 소송, 명도 소송,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제출할 때는 등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부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등 소송,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소송의 그 청구의 내용을 앞에다 놓고 그 뒤에 등이라는 이런 표시를 해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구 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구 취지 지금 페이지 206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고가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여러 가지 그 가집행까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구 원인은 청구에서 하게 된 그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소송에 그냥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그 청구 취지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소송 종류에 따라서 청구 취지에 기재하는 그 예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청구 취지의 양식이 있어요.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쓰는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물론 나와 있어요. 원고가 원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청구 취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청구 취지는 쉽게 말해서요, 원고가 원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원고가 재판부에 판결을 선고할 때 청구 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려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고요. 판결문에 이제 주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주문이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요, 원고 청구 취지 그대로 주문을 내립니다. 지난번에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고가 그 청구한 내용 외에 더 붙여가지고 해주진 않습니다. 피고가 승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청구 취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형식에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중에서 특히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원고 소유로 하고, 같은 도면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6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청구 취지에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청구 취지에 기재하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금전 지급을 원하는 소송, 이런 데는 가집행을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는요, 가집행을 구할 수 있지만,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 또 부동산 등기 말소에 관련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그 청구 취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잠깐 우리 그 밴드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예요.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면요, 지분경매라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구정 연휴 쉬고요, 2월 날짜를 보시면 2월 26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요 강의장에서, 골든캠퍼스 강의장에서 있습니다.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회비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소송에 관련된, 또 지분경매 기초에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유지분 아파트 후순위 대출, 또 이렇게 이해관계인 되는 법, 또 이해관계인 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분경매 채권 양수도 기술, 또 질권 투자, 지분경매 100% 매수 전략에 관련된 내용, 채권 양수도하는 이러한 3대 대박 투자, 대입권, 대입변제, 대부 금융업자 되기, 또 이렇게 채권 양수도 기술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2월 26일 날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1일 특강 들으시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장이죠.
우리 구정 연휴 쉬고 2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습니다. 010-3033-9074나 제 전화번호 010-512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지분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일 특강, 아까 2월 26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하는 특강을 등록해서 공부하는 방법.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 6개월 과정입니다.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2월 13일 수요일 날 휴가 끝나고 또 계속 공부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과정 200만 원입니다. 6개월 과정. 이 수요일 실전반 과정을 그대로 촬영해 가지고 올려놓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 매주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는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녁 식사 저하고 같이 하고요. 1대1 개인 교수 2시간 과정이 있고, 동영상 온라인 과정 6개월과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는 특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요, 지분경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원리를 코칭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지분경매를 통해서 재테크하는 이러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이 4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요. 특강과 6개월 실전반 과정,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하는 거죠. 또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동영상 온라인 과정, 또 이렇게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 하는 이러한 공부 방법 4가지가 있으니까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부 시간에 뵙고요.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다음 공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